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등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민법 186조와 187조. 자, 그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죠?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삼각자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자, 제가 소소하게나마 숙제를 내드렸죠. 그 숙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죠? 숙제를 하시고 예습하고 복습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 길 따라 쭉 가겠지만 오늘 숙제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복습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습은 그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10월 달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합격과 불합격이 큰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지금 출발해서 조그만 거 하느냐 안 하느냐 커다란 게 차이가 아니고 조그만 거 산 사람들은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걸 하나씩 미루다 보면 한 번 했던 숙제 그날 해야 될 복습을 미루다 보면 결국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셔야 돼요? 이 길로 가셔야 되죠. 자, 오늘 교재 68페이지입니다. 자, 2장 등기 절차 총론인데 등기법 핵심입니다. 강론은 마지막에 가면요. 등기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데 거기 어려운데 잡혀가지고 전체가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강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도 등기법은 총론은 반복하셔야 됩니다. 총론만 잘하게 되면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충분히 6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12문제 다 맞추고 싶다고요. 물론 그러시려면 이제 뭐까지? 강론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4문제예요. 2문제는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한 문제 있으니까 틀려주고 뭐 그다음에 내가 실수해서 또 깜빡하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제에서 10문제 잡으시면 되죠. 총론을 잘 하셔야 6문제 하고 총론이 되어 있어야 강론도 갈 수 있습니다. 총론의 틀을 잘 잡으시라고요. 자, 68페이지 보시면 큰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신청주인데 자, 이렇게 건물이 한 채 있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1억에 사고 팔기로 할까요? 요즘 1억짜리 주택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더라도 1억짜리 있다고 치고요. 자, 5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통장 10% 지급을 하죠. 물론 이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 효력이 무효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의 증거 역할도 하고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해약 해제권을 받는 걸 유보할 수 있는 거죠. 자, 6월 1일 날 중도금 4천 간다고 치고요. 7월 1일 날 잔금 이제 얼마 줘야 되죠? 5천 주면서 이제 뭐 하겠어요? 물건을 인도받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자, 함정 들어갑니다. 을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5월 1일일까요? 7월 1일일까요? 그렇죠. 계약 체결했다고 안 되고 잔금 체결했다고 안 되고 민법 몇 조?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의 변동은 뭐 하여야? 그렇죠. 등기하여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잔금 치르고 물건을 인도받았을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등기가 잔금 치르면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등기소 와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1번 큰 1번 제목이 뭐죠? 신청주의야. 다시 여기서 크게 잡습니다. 등기는 이렇게 당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당사자들이 뭐라 신청을 하면 등기부 올려주겠죠. 자, 이게 원칙인데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당사자 신청 나오죠. 당사자가 신청하는데 자, 오늘 이제 신청 계속 볼 거니까 그 정도 해보시고요. 이걸 을이 아니고요. 자, 이걸 만약에 여기 서울특별시에서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겠죠. 자, 서울시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 서울시도 신청이란 말을 쓸까요? 국가, 지자체. 여기는 관공서잖아요.
이때는 강공세일 때는 표현을 좀 달리합니다.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 한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촉탁.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이죠. 근데 감은 오죠. 우리가 감이 중요하죠. 느낌. 강공세일 때는 신청,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를 부탁을 합니다. 촉탁에서. 그래서 우편으로 등기를 부탁을 하면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 앞으로 등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당사자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강공서는 뭐였죠? 촉탁. 얘는 출석해서 신청하고 여기는 우편으로 송부해서 보내주면 등기를 맞춰줍니다. 촉탁인데, 자, 강공서 촉탁은 신청주의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시는 자, 당사자처럼 똑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인데 뭐 할 뿐이야? 출석하지 않고 촉탁이라는 방법을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과 촉탁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얘도 당사자 의사표시, 여기도 서울시 의사표시죠. 그렇다면 두 가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촉탁은 신청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거기 교재에서 자, 거기 가로 1번 신청서 동그라미 1번 의의를 보고 있습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가 신청 또는 강공서가 한다. 촉탁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촉탁은 특별한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요. 강공서 촉탁에 보시면 세 번째 줄이에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이때 등기를 할 때는 신청서를 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 하겠어요? 촉탁서를 송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빼고는 신청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만다. 준용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또 강공서 촉탁도 신청주의 원칙 안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신청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교재 큰 내용 보십시오. 두 가지 예외. 자, 아래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이 뭐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법원의 명령이야. 자, 지금은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런 큰 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연상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 놓으시라고요. 자, 우리 교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 나와 있는데 자, 기억 니은번에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등기관이 자기 일 하기도 바쁠 텐데 등기를 직권을 해줄 것인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책에는 따로 없는데 자, 설명드리고 페이지는 짚을 테니까 자, 이걸 좀 봐보십시오. 갑이 매매를 한 게 아니고요. 1억을 빌렸습니다. 자, 민법은 지금 진도 어디쯤 나오고 있죠? 왜 자꾸 물어보냐면 등기법은 민법과 늘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1억이라는 돈을 빌렸다. 채권자, 채무자, 야, 네 돈 안 갚으면 걱정된다. 네 건물에다 뭐 하자? 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둘이 뭐 하겠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서 뭐 하죠? 등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등기를 당사자들이 뭐 하겠어요?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 등기부. 저당권은 갑구에 나올까요? 을구에 나올까요? 그렇죠. 소유권 이해 권리이기 때문에 을구야. 자, 1번 저당권, 저당권자의 그 다음에 금액 뭐 채권의 금 1억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으로 저당권 게 나왔죠. 자, 문제가 생겼었네. 알고 봤더니 이건 1억이 아니라 10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냐면 등기관이 착오로 0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자, 원래 금액이 얼마라고요? 10억. 10억인데 누구 잘못으로? 등기관 잘못으로 1억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죠.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 그렇죠. 경정 등기. 자, 교재 99페이지 한번 나와보십시오. 자, 99페이지 와서 목차만 잡으시라고요. 99페이지 큰 2번 첫 번째 줄에 경정 등기인데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당사자가 착오로 잘못되면 신청으로 고치는데 누가 잘못하면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등기관이 뭐 해야 돼요? 직권 경정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죠. 자, 1번 저당권 경정 고쳐서 바로 잡는다. 그리고
금 봐오면 돼요. 10억에서 이렇게 바로잡고 잘못됐던 옛날 건 봐오면 돼요. 금액은 다시 지워주면 되겠죠. 자, 동일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자, 얘가 4번이었다면요. 얘는 몇 번? 자, 그런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똑같은 저당권을 보여줘야 되죠. 부기등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지금 왜 직권으로 경기하게 되죠? 누구 잘못이니까? 등기한 잘못으로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는데 등기한이 뭐여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뭐여라? 직권으로 경쟁해줘라. 이유를 아시겠죠?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나중에 1월, 3월, 5월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당사자는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등기한 해주냐? 이때는 해줄만 하잖아요. 누구 잘못이었다면 등기관 가호했다면 고치는 것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이유 보셨죠? 그냥 이유만 깨달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장 넘겨보십시오. 금이 넘기지 마시고요. 99페이지 큰 사문 봐라 했죠. 말소 등기인데 자 말소 등기 한 장 넘겨보십시오. 이제 100페이지에서요. 지난주 한 겁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100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다음 주 하겠지만 다다음 주 하겠지만 자, 여기서요. 단어만 찾아서 동그라미 하십시오. 말소 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 공동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말소 당하는 사람과 이익 받는 사람이 공동. 자, 이거는 몇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말소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자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소송 걸겠죠. 판결받으면 단독. 자, 동그라미 2번에 단독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뭐 하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때도 있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쉼표 찍고 뒤에서부터 밑줄 쳐가십시오. 가나할 유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뭐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러분들 기억력을 믿고 한번 물어볼까요?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점유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런데 떡하니 유치권 등기가 이렇게 나와서 유치권자 A 금액은 1억 5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건 등기법 각하사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등기를 봐도 딱 명백하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등기에 뭐 하는 거야? 직권 말소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거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으면서 잊어버리셔라. 어차피 입문과정은 여러분들이 들었다가 언제요? 1월 3월 달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뭐 하냐면 교재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68페이지 오셔서 가로 2번에 1번입니다. 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등기에 뭐한다? 직권으로 뭐 하는 거죠? 경정 등기를 할 때도 있고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할 때도 있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나중에 기본서 가게 되면 한 10대까지 나옵니다. 일단은 직권으로 등기를 할 때도 있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느끼시라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나옵니다. 법원에 뭐에 따라? 명령에 따라. 자, 요걸 봐볼까요? 자, 당사자 지름 등기를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이 등기 신청을 각하시켰습니다. 누가 열받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 못하면 누가 열받을까요? 그렇죠. 자, 내 앞으로 소유권 넘겨달라 각하당하면 등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복하는 의리라는 사람이 왜 내 등기를 각하시켰느냐? 내가 봤을 때는 각하당할 이유가 없다 라고 따지는 게 뭐냐면 이 신청을 그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판사가 읽어봤더니요. 이 등기는 각하할 사유가 아닌데 라고 하면 법원이 뭐 하겠어요? 등기원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옷 벗고 집에 갈래? 아니면은 등기 써줄래? 너 등기를 각하해서는 안 될 걸 잘못했으니까 빨리 뭐 해라? 을앞으로 등기를 써줘라 라고 등기원에 뭐 하는 거야? 명령을 내리면 명령 받아서 등기관이 이렇게 을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죠. 자,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넘었어요? 을앞으로 넘었죠. 을앞으로 등기가 나오게 된 건 지금 신청으로 나온 겁니까? 명령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신청은 뭐 당하는 순간, 각하당하는 순간 이미 거부당했고 이때는 법원은 뭐가? 명령이 원인이 됐던 거죠. 자, 해서 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무조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깔리는 거죠.
등기관에 부당한 처분으로 뭐 했을 때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했더니 판사가 이유가 인정되면 등기관에게 원래 등기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다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목차 잡읍시다. 등기가 신청됐는데 원칙이지만 등기가 지금 나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야.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촉탁하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법원의 명령으로 나올 수가 있죠. 자,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당사자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 총론은 주로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냐 단독이냐.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런 절차를 배우시게 됩니다. 일단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전제하시고요. 자, 오른쪽 오셔서 큰 2번 등기 신청 적격 나오죠. 등기를 신청하려면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가로 안에 뭐라 되어 있죠? 등기 신청 능력 또는 등기 당사자 능력. 자, 어렵게 하지 마시고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 자가 등기에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자, 민법상 권리 능력자 크게 두 부류 누가 있죠? 자연인은 권리 능력 있죠. 등기에 나올 수 있겠죠. 자, 다만 자연인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권리 능력을 갖죠? 라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딱 그 정도는 안다는 전자에 민법도 진행이 되고 다 진행이 되잖아요.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는 미성년자든 금치산자든 묻지 않고 전부 다 많은 게 등기명인 되고 특히 누구도 애국인도 등기될 수 있죠. 그래서 자, 가로 2번 자연인 동그라미 1번 줄 칠 거 없고 2번 꼭 줄을 쳐야 된다면 애국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애국인도 많다. 그러니까 여기 등기부상에 나오는 사람이야. 소유자, 홍길동 이렇게 자연인 다 나온다고. 대한민국 국민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도 등기에 나올 수는 있고 자, 그 다음에 애국인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 좀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3번 태아. 자, 태아를 지금 인문과정에서 할 때는 아닌데 자, 느낌만 받아 놓으십시오. 해결은 나중에 기본서 나왔었다고요. 자, 여기가 아버지고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현재 임신 중입니다. 태아는 지금 출생했어요, 안 했어요? 출생하지 않았죠. 권리 능력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자, 아버님이 사망하면 뭐가 개시가 되죠?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자, 상속을 배우자 받을 수 있죠. 얘도 자식인데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상속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권리 능력이 없다는 말은 사실 말 바꾸면 소유권자도 될 수 없는 거고 상속권자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 나중에 하시면 상속에 한해서는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다. 그러면 태아에게도 뭘 주겠다는 게 상속권을 주겠다는 건데 이 본다를 어찌 볼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합니다. 줄만 하나 그어보시겠습니까? 자, 3번 태아에서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판례 입장이 무슨 살? 정지 조건설 밑줄만 하시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민법 총칙 끝부분에서 배웠죠. 아, 배운 게 아니라 듣기만 했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 못 하시겠죠? 지금 여기 하지 마시고 자, 태아에게도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제가 결론만요. 우리 판례는 네가 출생할 때까지는 상속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더라도 얘가 뭐 할 때까지는 출생할 때까지는 상속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태아인 동안은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출생하면 그때 가능합니다. 라고 말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제가 1월 아마 빠를 수 있습니다. 3월 정도에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민법에서 2번 정도 들으신 다음에 그때 설명하기로. 일단은 결론이 이겁니다. 아버님이 태아인 동안에 아버님이 사망했다. 상속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태아인 동안은 상속 등기를 할 수 없고 언제 출생하면 가능하다고요. 자, 공부하실 때 자, 12월, 1월, 2월 쭉 이렇게 갈 건데 1월 달에 3월 달에 1월 달에 한 번 들으면서 모든 걸 다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어느 건 알게 되고 어느 건 모를 것이고 어느 건 또 의문 들죠. 그럼 이게 언제 또 해야 되죠? 3월 달에 이해도 갈 때 해결돼가 됩니다. 그런데 욕심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고 하겠다. 그러려면 너무 벅차고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공부하시다가
이런 것처럼 좀 의문이 들거나 하시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남겨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해결하자. 이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럼 3월 달에, 5월 달에 이렇게 3회도 가시게 되면 이때 안 되면 언제? 5월 달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남길 줄도 알고 남겨놓고도 찜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마라톤에서 이기실 수 있다고요. 자, 자연인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 가로 3번 법인이죠. 법인이 뭐예요?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인이란 말은 권리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법인은 법에서 권리 능력을 주었다 이 말이죠. 자, 그 설명 뭐 여러 가지 됐지만 키워드만 잡아보십시오. 법인은 단체이면서 플러스 설립 등기를 맞춰야 됩니다. 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보셨죠? 숙제 있었잖아요. 등기부 때 봤죠. 거기에 등기 종류가 뭐뭐 있던가요? 번듯. 자, 기억나지 않으시면 지금 동영상 얼른 멈추시고요. 인터넷 등기소 가서 보고 오십시오. 찾아면 봐도 되거든요. 자, 보고 온 거죠.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 채권 담보 등기 있죠.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고 설립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 그럽니다. 법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자로서 뭐합니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자, 사단법인,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들. 자, 여기다 뭘 만들까요? 그렇죠. 현대는 너무 유명한가요? 그러면 여기다 흥덕 주식회사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주식회사 만들어서 다 설립등기 했잖아요. 그래서 법인명의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되는데 이제 문제가 가로 4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보는 시험이 객관식이고 하기 때문에 단어에다 주문을 잘 걸어놔야 되죠. 법인 아닌 사단, 사단 법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모인 단체, 재단은 뭐가 모인 단체죠? 돈, 재산이 모인 단체죠.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 사단 가지고 예를 들면 자, 이 사단도 단체는 단체인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고서 뭐까지 하면 설립 등기를 갖추면 법인이 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말 속에는 단체는 단체인데 뭐 하지 않았다.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인데 이걸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무슨 뜻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 법인이 권리능력자가 되는 이유는 설립등기를 했으니까 되는데 얘들은 뭐 안 했으니까 설립등기를 안 했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이렇게 합니다. 자, 문제가 됐죠. 이런 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우리가 수없이 만들잖아요. 정중, 문중은 기본이고 향후에, 동창회, 조기축구회. 자, 조기축구회에서요.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모임 이름을 흥덕회라고 만들자. 이거 겹치니까 영덕회라고 만들자. 그럼 이게 바로 뭐 단체죠. 이런 모임 만들어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까지 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을 해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모았더니 이러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다 땅 하나 사자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적법한 자격.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지만 부동산 등기법이 규정을 하나 둡니다. 비록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더라도 대표자가 있다면 이 단체 이름으로 등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게 김해김씨, 삼연파, 한림공파, 종중. 종중 단체이면서 법인 설립 등기 안 했지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었던 영덕회 이런 법인 아닌 사단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교재 보시면 가로 4번의 두 번째 줄에 그 사단이나 재단을 마한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나 재단을 마한다. 등기 권리나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는 다음에 하는데 여기다 물권법에 가시게 되면요. 공동소유 파트에서 총이란 말이 나옵니다. 총이만 하나 써두시고 의무만 남겨놓으십시오. 그때 해결하고요. 일단은 법인도 등기되고 자연인도 되고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나온 순서 들어볼게요. 5번 국가나 지자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여기 무슨 명의로
국유토의 국가로 나오고 지자체하면 맞아. 지자체로도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지자체에서 가로 안에 있는 말을 밑줄 치면서 느낌을 받아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도에 있는 특별자치도, 세종에 있는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시, 군, 자치구죠. 지적법에서 자치구하고 일반구하고 구별 기억나십니까? 특광에 있는 구는 자치구.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름으로 나올 수 있죠. 자치구니까. 그런데 자 성남시 분당구는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분당구는 자치구 아니죠. 분당구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뒷말 동그라미 2번 읍면 동리 밑줄 하시고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여기에 강남구 역삼동 이름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삼동은 법인격이 없으니까 역삼동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나올 수 없는데 자 다시 쭉 가시다가 다만하다 세모하시고 다만 동리가 법인 아닌 사담. 자, 이 역삼동 주민들이 역삼동 너무 커서 안 될까요? 일단요. 역삼동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영토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시골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들이죠. 그래가지고 돈 회비가 많이 모여지게 되면 동네 노인정 짓기 위해서 땅을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 땅이에요? 동네 사람들 땅이죠. 그 동이 만약에 역삼동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역삼동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행정동으로서의 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췄다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나올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읍면동리는 안 되는 거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라면 그때는 뭘로써?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등기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6번째 조합인데 자, 조합은 이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단체는 단체인데 자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죠. 그런데 자 가불병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단체가 아닙니다.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 모이면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였지만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설립 등기는 안 했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뭐라고 하죠? 민법상 조합인데 자 여기서 얘네들은 두 사람 이상 모였지만 뭐라고도 할 수 없다고요. 단체성이 없다고요. 자 단체가 뭐죠? 우리가 모임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처럼 모임 잘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방위 훈련 10분 받고도 모임 만들어집니다. 10사람 모였습니다. 어디 가죠 이제? 중국집 가자. 짜장면 하나씩 먹고 누구 뽑아요? 회장 뽑죠. 회장 뽑으면 회장이 누구 지명하고? 총무 지명하죠. 자 총무는 다음 모임 때까지 회칙 만들어오죠. 그 다음에 회비 얼마씩 내고 정기청에 언제 임시총회는 언제 할 수 있다. 이게 단체입니다. 근데 이 조합계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야 각자 집에서 얼마씩 가져라 출자해라.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의 구속을 받을 뿐이지 회장 개념도 없고 회칙 개념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합이 등기부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민법상 조합 이 말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조합 계약을 맺었을 때 이 조합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모여서 했습니다. 야 각자 10억씩 가져와라. 역삼동에 있는 빌딩 하나 사버리자. 역삼동 빌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역삼동이라면 빌딩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건 거의 드물겠지만 뭐 자 몇십억짜리 없겠죠.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 자 빌딩 한 30억짜리 정도 30억짜리 빌딩 정도 가지게 되게 되면 수익률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6%는 나와야 되겠죠. 안정적이 돼야 되겠죠. 얼마 나와야 돼요? 라고 세 사람이 이제 고민해서 30억짜리 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조합 자 얘네들도 조합 이름 지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조합 이름을 뭐라고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조합 이름을 의열단 지었습니다. 왜 의열단일까요? 제 이름이 김열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나중에 민법할 때 주의하십시오. 이 의열단이 법인 아닌 사단이냐 민법상 조합이냐라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의열단 나오게 되면 가로 안에 넣어줍니다. 민법상 조합임, 법인 아닌 사단임. 무슨 차이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냐 조합이냐를 판단하는 건 사실관계 문제거든요. 따라서 자 그게 단체성이 있다면 뭐가 되고 법인 아닌 사단이 되고 사람은 여러 사람에도 단체성이 없다면 뭐가 돼?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는
조합인지 법인한지 사장인지를 밝혀준단 말이죠. 자, 근데 얘들이 단체성이 없다. 그러면 자, 민법상 조합이 되는데 이때 여기에 의열단 이렇게 조합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제가 계속 답을 이야기했죠. 계약을 맺었을 뿐이지 뭐가 없다고. 단체성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빌딩 샀잖아요. 30억짜리.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민법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조합의 소형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보게 됩니다. 그럼 등기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나올 때는 여기다 뭐라 해야 되죠? 조합원 전원의 이름을 쓴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 합의로 하고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지. 의열단 이렇게 단체 이름으로는 단체가 아니죠. 조합 이름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이래 여기 나오는 게 공동소 하시게 되면 쉬워지는 말입니다. 다만 지금 들으면서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어디에서 민법에서 한 번 듣게 될 것이고 두 번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월 달에 듣게 되면 쉬워질 거라고요. 자, 7번째 학교. 학교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느냐.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 단어 밑줄 쳐보죠. 공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립학교. 여기 등기부상이에요. 자, 여기에 강남고등학교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된다고요. 왜? 이게 국립학교라면 뭐로 나와야 돼요? 국으로 나와야 되고 만약에 공립학교라면 해당 지자체 이름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사립학교라면 그렇죠. 학교 법인명으로 나와야 되지. 뭐뭐 학교로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등기 신청 적개의 문제인데 딱 보는 순간 시험에 늘 나올 수밖에 없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청 적격은 시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키워드는 잡아두시고요. 자, 이제 신청 적격 인정됐습니다. 등기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큰 3번 신청인 가로 1번 뭐가 원칙이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자, 공동 신청. 자, 민법의 개념은요. 갑과 을이 매매했다.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가셨겠죠. 들어오시고 이제 나중에 해결하십시오. 쌍무계약이죠. 내가 너한테 뭐 주마? 내 건물을 넘겨주마. 너는 그럼 뭐 달라? 돈 달라. 자, 민법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고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왜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얘가 돈 주니까. 얘가 돈 주는 거죠. 네가 소유권 넘겨주니까. 네가 뭐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걸 봐야 돼. 쌍무계약이야.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 아까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받는 시점은 계약금 치른 때였습니까? 잔금 치른 때였습니까? 등기 안 되라고 그랬죠. 근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는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뭐 해달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물건의 인도 청구권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이고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죠. 민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민법이 실체법이잖아요. 실체법상 권리자 이런 상대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실체법상 의무자 그럽니다. 자, 민법에서 이렇게 등기 청구권 가지고 권리자 의무자 하는데 우리는 지금 민법 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이라는 절차법이잖아요. 자, 교재.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번 실체법 밑줄 하시고 등기 청구권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번 절차법에다 별표를 하시고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인데 자, 개념 잡는 게 자, 이거 다시 가운데로 올게요. 자, 거기 절차법에서 권리자 의무자인데 거기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자, 거기 몇 가지 사례를 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잡아둬야 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자, 이 사람을 민법에서 뭐라고 하죠? 매도인. 이 사람을 매수인. 자, 그런데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데 이 개념 잡아볼까요?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의 개념이야. 자, 아까 매수인이 매도인에서 행사하는 게 뭐였어요?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입니까? 사법상 권리입니까? 등기 청구권은 누가 같아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개인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가 돼요? 사법상 권리죠. 근데 등기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는 거야?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소 가서 우리 앞으로의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 누구에게 요구를 하는 게 국가에게
이건 공법상 권리가 되죠. 교재 71페이지. 용어사전에서 등기 신청권 청구권인데 줄칠 거 없습니다. 개인 간에 행사되는 게 등기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누구에게 국가에다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권은 뭐가 돼요? 공법상 권리가 되고 얘는 사법상 권리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등기 절차상. 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인데 자, 갑과을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자, 어떻게 개념 나오는지 잘 봐봅시다.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를 등기상에 마쳤을 때, 등기를 마쳤을 때, 자, 등기부상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갑의 것이 을어왔으니까 이익 받았으니 이 사람은 뭐라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반면에 갑의 것이었는데 을걸로 넘어왔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불이익 받는 사람을 뭐라 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 자, 지금 뭐 강조하냐면요. 이익 불이익도 중요하지만 등기 기록이 나타나야 하는데 자,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모든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책에는 따로 예가 없지만 옆에다 이거 쭉 따라 그려오시라고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드러났습니다. 자, 민법 정치 무효 사유 뭐 배운 게 뭐가 있죠? 언제는 무효가 된다. 비준 의사 표시, 통장 의회 표시. 그럼 무효잖아요. 자, 취소 사유는 뭐가 있죠? 사기 강박. 자,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럼 이게 을 앞으로 등기는 이게 무효가 됐다. 이게 무효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실제로 누구 거요? 갑 것이잖아. 근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이런 등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실제로는 갑 건데 등기는 을 앞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실체한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 무효 등기잖아요. 자, 누구 거라고요? 갑 거. 등기는 누구? 을 앞으로. 무효 등기. 무효 등기 없어야 되겠죠. 이때 하는 게 뭐가 돼요? 말소 등기. 그러면 이때는 자, 말소 등기를 하는데 여기서 6번에서 몇 번 말소 해서 말소 등기를 할 때 이렇게 독립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5번 등기를 붉은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지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도 역시 뭐다? 공동이다. 지금 단독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말소 등기에서 이익 받는 사람 누가 됐어요? 의뢰 등기가 없어지고 이익 받는 사람은 갑이니까 권리자는 누가 됐어요? 갑이 되고 자, 을 거였는데 말소가 되면 불이익 받는 사람은 을이니까 을이바가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계약이 무효다. 실제로 누구 거다? 갑 거다. 근데 만약에 갑이 하세요. 단독으로 이 등기를 말소 신청하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관 찾아옵나? 아서 하는 말이 이거 내 것이니까 무효 등기니까 없애달라. 그러면 등기가 물어보겠죠. 아니 잘 있는 등기를 왜 네 거라 우기느냐. 증거를 대봐라. 했더니 갑이 이거 내 거라는 거 하늘이 알고 누가 한다. 땅이 한다. 그럼 등기가 뭐라 하겠어요. 여기서 그런 말장난하면 안 된다 그러죠. 내가 아직 돌을 덜 닦아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가 네 거란 말을 어떻게 믿어주냐. 그러니까 이때도 뭐 해야 돼요. 공동을 해야 되고 얘가 협력 안 해주면 갑이 을을 상대로 뭐 하겠어요. 소송해야 되겠죠. 이때도 무슨 청구권이 나와요? 말소 청구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재판상 행사. 판결 받으면 단독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동인데 여러분이 나가잖아요. 안 해줄 것이다. 소송 걸 것이다. 판결 받으면 단독이다. 처음부터 말소 등기는 단독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동인데 출발은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동 신청이 안 해주면 소송 걸어서 뭐 받아오면 말소 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해서 뭐 받아오면 판결 받아오면 그때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원칙은 공동으로 누가 의무자? 말소당하는 을이 의무자. 그래서 6번 5번 말소 갑이 권리자에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가지 봤죠. 소유권 이전도 공동이었지만 소유권 말소도 공동인데 바뀌었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늘 고정되는 게 아니라 늘 바뀌는 거죠. 이익을 받느냐 불이익 받느냐. 자, 두 가지 더 연습해봅니다. 자, 누구 걸로 됐어요? 갑 걸로 됐죠. 자, 갑 걸로 됐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 받았습니다. 1억 대출 받았다.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된다. 단독으로 공동으로. 단독이요. 그러면 자, A가 만약에 단독을 한다고 쳐봅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슨 상태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의사표시도 안 했는데 A가 등기소에 혼자서 이렇게 떡하니 여러분 부동산에 저당권이 나온다고 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모든 은기는 다 뭐가 원칙이라 공동 신청에서 출발한다고요. 물론 시험은 단독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단독만 알게 되면 원칙 개요를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원칙은 공동. 자, 누가 의무자가 됐죠? 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불이익받는 사람 갑이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가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공동 신청. 자, 하나 더 그죠? 돈 다 갚았습니다. 돈을 다 갚았다면 이제 이 저당권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하겠죠. 자, 이 저당권 말소 등기인데 얘도 단독으로 공동으로. 그렇죠. 공동으로. 순위번호 2번 몇 번 말소 1번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렇게 되죠. 누가 의무자? 말소당하는 저당권자 의무자가 되고 말소에서 저당권이 소멸되면 탄력적으로 복귀되는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되겠어요? 권리자.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니은반에 따로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사례가 나올 건데 이 네 가지는 기본의 틀입니다. 모든 은기는 공동신청이고 권리자 의무자는 이익 받느냐 불이익받느냐 따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니은반은 개념을 잘 잡아두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디귿번은 지금 보지 마십시오. 민법 한 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잠시 쉬었다가 단독 신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